평범한 노후를 특별하게 만드는 지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깊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평범한 노후를 특별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단조롭고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행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질은 준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노후를 특별하게 바꾸는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평온한 노후의 기초는 돈 걱정 없는 삶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수입이 끊기고 정기적인 지출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빈곤이라는 단어에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고령층 빈곤율이 높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줍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정확한 이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연금이지만 그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수령 방식,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자본 수익원 마련하기. 노후에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소규모 수입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3일 근무하는 단시간 일자리나 온라인 판매, 재능 기부형 강의, 블로그 수익 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 본인의 경력을 살려 자문이나 코칭 등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 세우기, 정기적인 고정 지출 주거비, 식비, 통신비, 건강보험 등과 비정기적 지출병원비, 여행, 선물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예상연금 수입과 비교해 예산을 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가계 앱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연금 점검, 소득원 탐색, 생활비 계획. 하지 말아야 할 것 막연한 낙관, 충동적 소비, 연금 포기. 마음가짐, 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안정적일수록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건강한 신체, 걸을 수 있는 힘이 곧 자유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신체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 걷는 능력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노화는 하체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타기, 스쿼트와 같은 하체 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검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입니다. 동시에 6개월, 1년 주기의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치아, 눈, 귀 건강도 중요.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식사량이 줄고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과 귀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층에게는 보청기, 돋보기, 의치 등 보조기구 활용도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운동 습관,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식단관리. 하지 말아야 할 것 병원 기피, 약물 오남용, 움직이지 않는 생활. 마음가짐, 걷는 힘은 곧 자유입니다. 내 두 다리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한 삶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 외로움 없는 노후가 특별한 노후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대화 상대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신체 건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울증과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 유지와 확장.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거나 만나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와 정기적인 영상통화, 가족 단톡방에서의 안부 나눔도 큰 힘이 됩니다. 꾸준한 소통은 노년의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종교단체,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리 수업, 탁구 교실, 스마트폰 강의, 동호회 등은 같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 자주 대화하려면 잔소리보다는 경청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손주와의 교감을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 쌓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먼저 연락하기, 모임 참여, 자주 웃기. 하지 말아야 할 것 섭섭함 쌓기, 고립되기, 혼잣말만 하기. 마음가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이 노후의 가장 큰 보약입니다. 정신적 성장 나이는 숫자,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에 배움이나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력은 삶을 젊게 유지하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채워가는 삶은 노년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강의 플랫폼,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문학, 미술, 요리, 스마트폰 활용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창의적인 활동으로 뇌 자극,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가죽 공예 등은 손과 머리를 동시에 써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창작 활동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성취감을 줍니다. 감사일기와 명상,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뇌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짧은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도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새로운 배움, 창작 활동, 긍정적 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책하기, 비교하기, 늦었다는 생각. 마음가짐, 나이는 멈춰도 배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성장하는 한 인생은 계속 확장됩니다. 삶의 사명,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존재감은 노후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쉽지만 오히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후배와 가족에게 지혜 전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녀나 손주, 주변 후배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하고 인생에서 느낀 교훈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가정 내에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거나 손주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기, 자신의 인생을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자서전 형식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나 손글씨 일기, 음성 녹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혹은 후세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노인복지센터나 종교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의 말벗 되어주기, 어린이 독서 지도, 반찬 나눔 활동 등은 모두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활동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경험 나누기, 자서전 기록, 봉사활동 참여. 하지 말아야 할 것 과거에 머물기, 자기 비하, 무력감에 적기. 마음가짐, 익어가는 나무는 가장 깊은 향기를 냅니다. 노년은 인생의 수확기입니다.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의 힘. 노후의 삶은 매일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아침 루틴 만들기, 기상 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차 한 잔, 신문 읽기나 책 읽기 등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뇌와 몸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목표 설정하기,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주 3회 걷기 30분,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처럼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자신에게 꽃 한 송이, 좋아하는 간식, 마음에 드는 옷 등을 선물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자기 돌봄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루틴 만들기, 감사일기, 자기 돌봄.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의미한 TV 시청, 규칙 없는 생활, 자기 방치. 마음가짐, 작은 반복이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이경자 72세 어르신의 사례. 이경자 어르신은 평생을 자녀 양육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는 삶의 큰 목적이 사라진 듯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셨고, 처음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쓰기 수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 쓰는 것도 버거웠지만 하루하루 짧은 시 한 편을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만의 감성과 목소리를 발견하셨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일기와 시를 써오신 결과 마침내 본인의 시를 모아 자비 출판으로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의 시집은 지역 도서관에도 기증되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시 쓰는 할머니로 불리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호 68세 어르신의 사례. 김석호 어르신은 60대 중반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하체가 불편해졌습니다.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바깥 외출이 힘들어지자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고 본인의 텃밭 가꾸는 모습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소한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텃밭노인TV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4,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댓글로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내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고 말씀하시며 노후에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통점 두 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하며 삶의 만족과 성취감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노후를 혼자서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후는 이제 매우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기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반드시 외로운 시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자신을 돌보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음악 감상,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영화 보기, 정원 가꾸기, 간단한 요리 도전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기나 컬러링북, 십자수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배우는 악기 연주나 외국어 공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 유튜브, 온라인 강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됩니다. 마음관리법. 혼자 살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감사일기를 쓰거나 짧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 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아름답게 준비하는 지혜.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삶 전체가 더 당당해집니다. 버킷리스트 만들기.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세요. 일본 벚꽃 여행, 손주에게 손편지 쓰기, 오래된 친구 만나기 같은 현실적인 소망부터 조금은 특별한 꿈까지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자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연명 의료계획서, 장례 방식, 유언장 작성 등도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설계하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록 남기기, 영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거나 손글씨 편지를 쓰거나 사진첩을 정리하며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특별한 노후,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인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노후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 그리고 나다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미 그 자체로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노후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